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 서술형 평가 풀어볼 겁니다. 자,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 서술형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요, 가정, 학교, 지역,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각각 다른 생각의 차이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서술형 문제 풀고 있는 단원의 제목이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예요. 민주, 정치 연결이 또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 좀 민주적으로 진행될 때 일상생활에서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 겪지 않아요? 친구들과 뭘 사 먹으러 가자라고 해도 나는 떡볶이, 난 피자인데 피자 가게 갈 거예요? 떡볶이 가게 갈 거예요? 생각 모아야죠. 정치 관련된 모습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의 사례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청소 당번 정할 때 학급 회의 같은 거 하지 않아요? 학급 회의 통해서 우리 반은 어떻게 청소 당번을 정할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정치예요. 또는 선거를 통해서요, 임원 선출하는 것도 정치의 모습이고요. 뭐 자리 어떻게 나누어 앉을지 이런 것도요, 또 학급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아마 결정할걸요. 그런 것 또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답을 이렇게 써봤어요. 선거로 회장, 부회장을 뽑았다. 학급 회의를 통해서 청소 당번을 정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답을 외우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에서 경험했던 정치와 관련된 모습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보도록 하세요. 체육대회 어떤 종목을 할지 정해봤다거나, 소풍, 체험활동 어디로 갈지 장소를 정해봤다거나 그런 거 직접 써보세요. 다음입니다. 자, 지금 사진에 투표소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선거 때 투표하는 그런 장소가 사진에 담겨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선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게 선거이다 보니까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이 되겠죠.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 4가지가 있어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의 원칙이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보장받는 게 보통 선거이고요. 누구나 한 표씩 평등하게 선거권을 갖는 게 평등 선거의 원칙이죠. 그리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게 직접 선거의 원칙이고요. 비밀, 선거라고 하는 건 나 누구 뽑았는지 비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갈게요. 어린이들의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어. 키 순서로 앉자는 의견도 좋은 것 같아. 근데 키가 큰 친구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자리에 앉으면 그 뒤에 앉은 친구가 칠판을 잘 볼 수 없을 텐데 그러면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자리를 바꾸자. 지금 자리 배치 문제를 두고 친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친구들이 좋은 점은 무엇이고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사실 의견에 관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요, 비판적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비판적 태도를 지녀야 해요. 이제 어떠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볼 때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가 말한 거니까 무조건 싫어. 이런 식의 좀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는 따로 떼어놓고 그 의견, 사실만을 두고 어떤 점이 좋지, 어떤 점은 좀 안 좋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는 비판적 태도를 거칠 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해진 규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시오. 자, 그래서요,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할 건지 규칙이 정해졌어요. 근데 결정된 내용이 내 생각과 다른 경우도 물론이죠. 만장일치로 해결 방안이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이거 지키자라고 규칙이 정해지면요, 모두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의견을 모아 결정한 일은 잘 따르고 실천할 때 비로소 자리 배치와 관련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해결되겠죠. 실천이라는 것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다음 갈게요. 다음과 같이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다수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죠. 자,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다수결로 정할게요. 야, 이번에는 체육대회 종목 무엇으로 정할까? 다수결로 정해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건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때 더 대화만 나누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위해서 다수결로 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답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때 소수의 의견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요, 수학 계산의 정답이 무엇인지, 과학 현상의 결과가 어떠할지 이런 걸 두고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기 알맞은 그러한 상황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서술형 평가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